주파악 시장 예비선거 결과에 불복 입장을 보인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의 어머니가 한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방문자 센터에서 평화의 소녀상 특별 전시회가 7일 열렸습니다. 저소득층 반값 메트로카드 예산 배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임시체류 신분 국가지정 폐지로 인해 2020년까지 이민자 약 43만 명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주도한 한인 고교생들의 인터뷰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지난 5일 팰리세이즈 팍 시장 예비선거에서 한인 크리스 정 후보의 18표 차이로 뒤진 후 선거 불복 입장을 보인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의 어머니가 한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로튼도 시장의 어머니 로레인 로튼도는 6일 오후 6시쯤 지난 5일 예비선거에서 한인들이 부정투표를 했고 시장의 어머니로서 미국인이 시장을 맡고 있는 동안 타운홀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로튼도 여사가 올린 글에는 한인들을 향해 펠팍타운을 가질 경우 지옥이나 가라 등의 비속어가 섞인 내용까지 담기면서 인종 혐오 문제로도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 로튼도 시장의 사촌 등 다른 이탈리아계 미국인들도 진실을 말했다는 등 동조하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본 한인 등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성명에서 인종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시장의 어머니가 공개적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은 큰 문제이다. 이는 펠팍을 분열시키는 내용이며 인종 혐오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문이 거세지자 로튼도 시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81세 나이의 노모가 매우 부적절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어머니의 글에 동의하지 않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튼도 시장의 사과 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공분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인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 펠팍 주민 등은 법적 조치와 더불어 타운홀 앞에서 대규모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방문자 센터에서 평화의 소녀상 특별 전시회가 7일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뉴욕 한인회의 김민선 회장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특별전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이 유린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위안부 소녀들의 고통을 승화시키고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지난 8개월간 워싱턴 DC 평화의 소녀상 특별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일본 방송 등에서 취재 요청이 계속 들어왔고 일본의 일부 세력들은 의원들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행사 개최를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예산안이 곧 확정될 전망인 가운데 최우선 협상 과제인 저소득층 반값 메트로카드 예산 배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7일 뉴욕타임스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과 시의회는 이날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에게 메트로카드 반값 제공을 골자로 하는 페어페어스 프로그램에 1억 600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2만 5,100달러 이하 주민들에게 적용되며 최대 80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9 회계년도 하반기인 내년 1월쯤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또 뉴욕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도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경기가 침체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비에 5억 달러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시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너 일가의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이 전 세계 항공사들의 정시 운항률과 서비스 등을 평가한 순위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 에어헬프가 발표한 2018년도 공항 및 항공사 순위에서 카타르 하마드 공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시 운항률과 서비스의 질, 이용객의 온라인 만족도 등 3개 항목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인천공항은 서비스 항목에서는 9점, 온라인 만족도에서는 7.5점을 받았지만 정시 운항률은 5.9점으로 점수가 낮았습니다. 대한항공은 66위로 끝에서 7번째였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72개 항공사 중 상위 7위였으나 정시 운항률과 고충 처리 점수가 낮아 종합적으로 하위권에 들었습니다. 아시아나는 59위로 서비스 질은 5위로 높았으나 정시 운항률과 고충 처리 점수가 낮았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은 정시 운항률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면 국내 항공사와 공항은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노선인 한중 항로의 정체가 워낙 심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공항이 혼잡해 현지 공항에서 늦게 출발하는 비행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임시체류 신분 국가지정 폐지로 인해 앞으로 오는 2020년까지 이민자 약 43만 명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TPS 신분의 온두라스 국적자들은 8월 6일까지 신분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등록을 마쳐도 이들의 합법 체류 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5일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날까지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TPS 신분의 온두라스인들은 모두 강제 추방 대상 이민자가 됩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4일 온두라스에 대한 TPS 대상 국가 지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온두라스에 대한 TPS 지정 종료가 발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배지한 TPS 지정 국가는 6개 국가에 달해 온두라스 TPS가 끝나는 2020년 1월 5일까지 앞으로 18개월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이민자는 42만 5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PS 신분자가 가장 많은 엘살바도르의 경우 26만 2,500여 명이 오는 2019년 9월 8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하고 온두라스인 8만 6천여 명은 2020년 1월 5일까지만 체류가 허용됩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가 미국 상무부의 제재 해제 조건으로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7일 오전 CNBC 방송에 출연해 J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JTE는 미 정부에 벌금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695억 원을 납부하고 4억 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합니다. 만약 JTE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규정을 위반하면 4억 달러는 몰수됩니다. 또 JTE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JTE 사내에 미국 조사팀을 투입해 법규 준수 등의 여부를 직접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It had a $30 billion market cap before we took our action. The shareholders will take care of the new board and the new management. 중국 2위 통신 장비 업체이자 미국 내 스마트폰 판매 4위에 오른 JTE는 국제사회의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7년 동안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하와이 화산 폭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을 잃은 주민이 용암을 구경 온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와이 화산 폭발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하와이 재난 지역에서 집을 떠나야만 했던 한 주민이 용암을 구경하러 온 한 남자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마침 현장에 있던 한 여성이 총격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패티 잔스로 알려진 이 여성은 셀폰으로 비디오를 찍었는데 영상에서는 한 성난 남자가 픽업 트럭에서 내려서는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는 곳을 구경하는 남자를 향해 총을 겨누고 떠나라는 몸짓으로 위협을 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공포를 쏘는 등 살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가뜩이나 집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 남자는 하와이 화산 폭발로 흘러내리는 용암을 구경하겠다고 몰려드는 일에 제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엄한 사람에게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7일 국가현안 점검 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부 외국인의 얌체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최근 3년간 진료받은 후 출국한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은 169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앞으로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워싱턴 캐피털이 창단 44년 만에 처음으로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캐피털스가 구단 창단 44년 만에 드디어 우승 한을 풀었습니다. 워싱턴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티모빌 경기장에서 열린 내셔널 하키리그 스탠리컵 결승 5차전에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워싱턴은 1패 뒤 4연승을 거두어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베이거스의 신생팀 돌풍을 잠재우고 스탠리컵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You know, it's just was enjoyable. It was tough time, but you know, we fight through it and we get results. And this is right now going home to our families, our fans, and you know, it's just a. 1974년 창단한 워싱턴은 두 번째 스탠리컵 결승 도전만에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이날 5차전에서 한 골을 추가하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15골을 터뜨린 오베츠킨이 플레이오프 최우수 선수인 MVP에 선정돼 콘 스미스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주도한 한인 고교생들의 인터뷰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소셜미디어 기반 뉴스 매체 나우디스는 최근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이끈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의 젠마홍 부회장과 김유한 총무를 인터뷰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성노예들을 기리는 기린비를 세우기 위해 수년간 노력한 학생들이란 제목의 인터뷰 영상은 조회수가 52만 건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을 본 이들은 학생들이 대단한 일을 했고 이 영상을 통해 위안부 피해 역사를 알게 됐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해당 영상이 게시된 후 ABC 방송에서는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에 대해 취재를 요청하는 등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6월 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달 플러싱에서 30대 중국계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만 달러를 빼앗아 도주한 2인조 강도 중 한 명이 검거됐습니다. 7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플러싱 한 주택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2인조 강도 중 제프리 센이 6일 유니온 스트리트에 있는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로 침입해 폭행을 하고 아이폰과 현금 3만 달러, 지갑을 꺼내 도주했습니다. 힌즈 검찰로 이송된 센은 2급 강도와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 셰프이자 방송인인 61세의 앤서니 브루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CNN 방송이 8일 보도했습니다. 브루댕이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한 호텔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2013년부터 CNN의 음식 여행 프로그램인 펄츠 언노운을 진행하면서 방송인으로서도 명성을 얻은 브루댕은 프랑스 현지에서 방송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뉴저지주 턴파이크에서 스쿨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NBC 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배달 브릿지 인근 뉴저지 엘리자베스의 턴파이크 13번 인터체인지에서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전복돼 탑승해 있던 4명의 학생과 성인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뉴욕주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인 내추럴라이즈 뉴욕 신청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최근 발표한 이번 프로그램은 뉴욕에 거주하는 연방 빈곤선의 150에서 300% 사이인 저소득층 영주권자 중 신청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900명을 선정해 $725의 신청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시민권 취득 관련 무료 이민 상담을 제공하는 시티즌십 나우 행사가 오는 30일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존 제이 칼리지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들에게 무료 시민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퀸즈 프레시 메도우에 거주하는 40대 한인이 밀수입한 불법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24일 뉴욕주 재무국은 배모 씨를 2급 절도와 3만 개피 이상의 담배 불법 소지와 수송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국에 따르면 배 씨는 담배 세금이 뉴욕보다 낮은 버지니아주에서 담배를 불법 반입해 뉴욕에서 판매한 혐의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최윤희 공동회장은 뉴욕시의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추진은 한인 자녀를 향한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규정하고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13일 오후 3시 플러싱 머레이힐역 앞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저지 예비선거를 치렀습니다. 펠팍 선거가 사실 전국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거 결과 좀 상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뭐 이미 다 아실 텐데 거꾸로 설명을 하면은 네. 당일날 투표를 해서 투표함을 집계한 걸로다가는 이제 시장만 우리 한인 시장이 한 184표인가로 이겼어요. 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랬는데 우편 투표가 있잖아요. 투표함에 투표소에 못 가니까 메일로 다 투표한 거 그걸 300개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18표 차로 다 좁혀진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현직이 왜 유리한가 이런 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18표 차로 그래도 한인 시장이 이긴 걸로 나왔지만은 뒤집혔어요. 시의원은. 물론 한인 시의원 2명이 대결을 했지만은 새롭게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표심에 의해서 새롭게 후보로 나와 있던 그 우윤군 원유봉 두 분은 이겼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지게 됐죠. 예. 이게 이제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18표 너무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물론 그 로튼도 현직 시장은 카운티 일렉션 보드에다가 리카운트죠. 재검표 신청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프로비저널 보팅이 있어요. 뭐냐면 당일날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인 명부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투표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투표소에서 일하는 분이 따로 해서 투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따져보고 우선 투표를 시키게 하는 그게 또 상당히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해서 집계해가지고 이제 최종 발표를 월요일 날 11일 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1일 되면 이게 최종 발표가 나는데 네. 굉장히 조마조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때도요. 결국에는 우편 투표나 프로비저널 보팅이나 이런 거보다도 왕창 이겨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설명된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작 18표 차이예요. 그럼 또 재검표도 요청을 했고 이제 하는데 혹시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네, 요인입니다. 네. 어느 동네고 미국에서 이 정치 권력이 다 이 소수인종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안 좋습니다. 그래서요 권리는 소수계의 권리는 정당하다고 해서 투표만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왕창 이기지 못하면 싸워서 뺏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짐이 보여요. 로튼도 시장의 어머님이 로튼도 여사가 펠팍에 살아요. 그 패밀리가 이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분이 못할 얘기를 페이스북에 막 올린 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거의 욕에 가깝게 막 인종 발언을 한 게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이제 다 내일 떠날 것 같은 이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표 많이 하자. 그건 뭐냐면은 동네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유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를 해가지고서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가지고서 시장을 바꾸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코리안들은 미국에서 살 자격이 없다. 미국인이 아니야. 그 아메리칸하고 코리안하고 분리를 시키는 그런 생각을 여태 해왔더라고요. 대단히 위험하고, 팰리세이드 파크에 다인종이 사이좋게 모여 사는 이런 그 동네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막 욕에 가까운 말들을, 인종 혐오 이런 발언들이 막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어머님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그리고서 또 그 시장 패밀리들이 댓글을 달아서 그런 게 나오고서 투표가 끝나고 더 화가 나가지고서 이 한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핫 이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한인 시장으로다가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가 이러한 발언이 나오는 그런 시장, 그 아들 시장 옆에 있는 한인 선출직은 뭐 하는가 이럴 때, 아무리 시장하고 가까워도요,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맥힙니다. 인종 범죄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그 범죄 행위를 보면서 있으면 안 되죠. 그 페이스북에 나온 내용이 지금 우리 한인 사회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파크에 살고 있는 한인들, 특히나 팰리세이드 파크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대표한다는 선출직이나 커뮤니티 리더나 한인 회장이나 이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예. 너무나 화가 납니다. 우리 애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인 시장으로부터 인종 혐오 발언이나 인종 차별이 없는 이런 동네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바로 착수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 지금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큰 이슈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마무리로 이제 필파계 이제 이번 예비선거 가장 큰 변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좀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투표 많이 했기 때문에 한인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한인 밀집도가 제일 높은 팰리세이드 파크, 이제 좋은 동네가 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요. 예? 누구나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동네로 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8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